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20일 동안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축 2만 8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폭염 피해가 커지면서 주의가 당부됩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회의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 공동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해남군의 공약 추진률이 9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의 폭염이 20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만에 가축 2만 8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접수된 전남 지역 내 축산 피해는 87곳에서 가축 2만 8,700여 마리 폐사 등이 확인됐습니다. 닭이 19,600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 630마리, 메추라기 등 기타 가축 7,700여 마리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전남에서 58명 발생했습니다. 또 바닷물도 달궈져 한평만 전역에 고수온 경보가, 등량만과 가망만 등 4곳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은 이달 들어 여수에서 13일, 목포에서 11일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낮 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는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회의, 줄여서 COP28이라고 부릅니다. 이 COP28 개최지가 아시아로 확정됐는데 오는 11월에는 개최 국가가 최종 선정될 전망입니다. 네, 여수시는 이 COP28 유치에 나서며 경남과 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은 많은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을 막기 위해 기후환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국제회의 기구입니다. 전 세계 198개 회원국을 두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대륙을 순회하면서 회의 장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면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3만여 명이 개최지를 찾아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전국 지자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역을 먼저 결정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만에 하나 공모를 갈 것에 대비해서 전남도와 여수시가 지금 공모 제안서 영역에 지금 착수해 있는 상황입니다. 남해안 남중권에서 준비했던 상황들,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을 모두 담아서 제안을 공모로 갔을 때 꼭 우리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최지 선정은 선행돼야 하는 상황. 여수시는 정부에 국내 개최지 선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COP28을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된 여수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를 연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과 영호남 화합의 의미에서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 공동 개최를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9월 도시환경협약 여수 정상회의를 열고 COP28 회의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회의에 참가해서 28차 회의 개최지로서 가능성을 엿보일 계획입니다. 우리 여수시 그리고 전남도가 또 거기도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고 또 물론 거기 세션에도 참여를 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 있고요. 기후변화의 어떤 이슈를 논의하는 데 항상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도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중심부에서 COP 28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여수시. 생태와 환경 보전의 의미를 담은 COP 28 남해안 남중권 유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 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의 일부 지자체는 공약 이행률이 90% 이상 나타나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가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공약 성과를 앞다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남군입니다. 공약 사업 65개 중 48개가 완료됐고 17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공약 추진율 95%. 군민들과의 약속 이행에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약은 국민들과 약속이고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온 결과고요. 이 같은 성과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은 것. 특히 올해는 민선 7기 4년차를 앞두고 기초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 실적과 마무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입니다. 민선 7기 4년차를 맞는 올 하반기에는 주요 공약 사업이 대부분 완료될 예정입니다. 울돌목 스카이워크와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이 이달 완공되며 9월에는 현재 임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해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해남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해남군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에도 활기가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이제 올 하반기면 다 완료됩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분명히 임기 안에 다 마무리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해남군은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 방향 모색을 통해 추진 성과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또 군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 군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약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7기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안에 공약 이행률 100%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 등으로 하루 평균 20여 명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출입명부 작성 강화 등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조일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29일 기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수 9명과 완도 5명, 목포 3명 등 모두 22명입니다. 여수의 유흥업소와 연계된 확진자만 88명이고 완도의 경우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26명까지 늘었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0, 30대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월 초까지만 해도 평균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최근 2주 동안 평균 19.7명을 기록하면서 확진자가 최대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76% 정도가 20대에서 50대까지 젊은 층에서 많이 받고 있는 특이한 사항이다. 그래서 주로 활동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수도권은 단계를 높여서 4단계로 높였고 비수도권도 3단계로 높였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휴가철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량을 어떻게 막는 것이 관건이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계속되면서 전라남도가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대해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줄지 않는다면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 인원을 더욱 제한하거나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합 금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적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6시까지는 4명이지 않습니까? 18시 이후는 2명인데 아예 그냥 2명으로 줄인다든지 또 집합 금지를 지금은 이제 우리 단계를 새롭게 조정하면서 가장 이렇게 이제 변화된 것이 집합 금지가 없거든요. 대부분 시간만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합 금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이 방역 당국이 개인 수칙을 지키고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 상황. 하지만 휴가철과 방학 등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지역 사회의 전파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다음 달 8일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로 지역의 감염 위험이 커진 만큼 29일부터 해수욕장과 해양공원, 국동항 수변공원 등 5곳에서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실내외 체육시설 모든 샤워실이 운영 금지되며 놀이공원은 수용 인원의 절반, 워터파크는 30%로 제한해 운영됩니다. 전라남도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특별 방역 점검은 오는 8월 8일까지 2주간 시군과 상인회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점검 내용은 마스크 착용 여부와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 비치, 정기적 소독 실시 여부와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현황 등 종합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 등입니다. 방역수칙 이행 미흡 사례는 시군과 상인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30일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새로운 방역수칙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안심콜과 QR코드, 수기명부 작성과 같은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합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목포시가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주로 배달 형태로 영업을 하는 휴게 음식점 11곳에 대해 진단 검사를 벌이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코로나19 관련 부서에 총력 대응을 지시하며 시민들에게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했습니다. 완도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가철 잠시 멈춤 운동을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 방문과 외지인의 만남을 자제하고 향후들의 고향 방문을 잠시 미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완도에서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28일 5번째 회의를 갖고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회계 실사 과정에서 나타난 경영 실태를 보고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열어 감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정 지원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귀농 귀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귀농 귀여 가구 수는 전남이 각각 2,300여 가구, 300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농 가구 수는 2,347가구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남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재배 작물은 채소가 36.8%로 가장 높았고 논벼가 36.8%, 과수가 24.7% 순이었습니다. 전남 지역 귀농인들의 전 주거 지역은 광주가 40.7%로 가장 많았고 전남 17.5%, 서울 13.2% 순이었습니다. 귀농 가구 증감률은 16.5%입니다. 도시 및 인구 유입의 척도인 귀촌 가구 수는 전남이 3만 300여 가구로 전국의 8.8%였으며 전국 5위 수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